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3가지 사안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 가도록 노력하겠다. 둘째,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일관된 원칙하에 추진해 나가겠다. 셋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대북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를 구성하는 7대 종단 지도자 중 3분의 종교계 지도자를 예방했습니다. 지난 21일 권영세 장관은 한국 천주교회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하고 방북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의중을 들었습니다. 이어 22일과 23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원행 스님을 차례로 예방하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됐던 역사적 순간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건 스포츠일 텐데요. 그중에서도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남북 탁구 단일팀. 오늘 통일 왓쌈은 우리가 잘 몰랐던 남북 탁구 단일팀의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에이? 통일을 왜 해? 2030들의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 통일 왓쌈! 왓쌈 오늘 저희가 또 네, 체육관 한복판에서 지금 인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여긴 또 어딥니까 진짜? 모든 씨.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체육관인데 네. 네. 이게 또 제작진의 눈치를 보니까 오늘 뭐 하나 또 스포츠를 하나 봐요. 운동시키나 봐요. 제가 좀 자신 있는 분야라서 어떤 게요? 소개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요? 이런 부분들이요. 어떤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 보이시잖아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됐던 순간 네.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일단은 네. 오늘 배경도 그렇고 스포츠죠, 스포츠. 단일팀이 되어서 네. 또 뭔가 이런 역사와 그렇죠. 또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냈던 적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의 남북의 스포츠 그 중에서도 남북 단일 팀 바로 남북 탁구 단일 팀. 이야, 올 탁구다. 탁구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모신 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김진아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사에서 사실 남북 이 단일 팀 이거 뭔가 되게 좀 감동적이고 네. 이런 기억이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 네네. 뉴스에서도 봤고. 봤어요? 네네. 봤어요. 언제요? 네. 언제요? 안 기억나? 네, 봤어요. 제가 한창 일할 때도 뉴스 최근에 했던 최근에. 최근에 단일 팀. 네. 저는 예전에 단일 팀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언제서 60년대였나요? 제가 82년생인데 어떻게 60년대를 생각이 납니까? 91년도에 남북 탁구 단일팀이 결성이 됐고 아, 그렇지. 그게 맞아요.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결성된 네네. 단일팀이었습니다. 와, 난리 났겠네요. 네, 그때. 네, 처음으로 그때. 만들어진 단일팀이요? 네, 처음이라는 상징성도 있었고 그렇죠. 그때 현정화 감독과 리브니 네. 선수가 좋은 그 성적을 거두면서 맞아. 약간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기억에 많이 남는 그때가 그런 처음으로 사건이었어요. 이 탁구가 이제 남북 단일팀이 처음 성사된 게 탁구에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91년도에. 네, 네.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래요. 하지원이랑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대두는. 제목이 뭐죠? 코리아. 잘하시네. 네. 영화는 잘 보셨네요. 사실 저도 뭐 탁구 쪽에서는 좀 알아주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정말 예. 저희끼리는 괜찮은데 예. 기자님이 계실 때는 팩트만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팩트 같아요.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2020년 네. 세계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홍보대사를 좀 했습니다. 오, 예. 아 진짜로요? 아 그럼요. 예. 제가 이거는 뭐 치면 다 나오는 건데요. 기자님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거 한번. 네, 그 10분 죄송합니다. 홍보대사를 왜 하셨어요? 진짜? 예? 왜 하셨어요? 탁구를 사랑하고 탁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또 부산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아. 탁구 쪽에서 유승민 그 IOC 선수위원께서 네. 예, 저를 직접 전화해서 우와, 부르셨어요. 우와. 네. 뭐 제가 홍보대사 했다는 거 꼭 자료에 한번 꼭 넣어주시고요.
분위기가 그 정도로 좀 뜨거웠어요? 그렇죠. 뭔가 진짜 네. 남과 북이 하나가 된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때 네. 처음으로 결성된 단일팀이었고 네. 그리고 46일 동안 선수들이 같이 합동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약간 좀 끈끈해진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현정화 감독이 리브니 선수와 이렇게 몰래 토요일 이런 때 가가지고 담소를 나눴다던가 오. 네, 그때 각자 사귀던 남자친구를 서로 얘기를 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 한잔 하시죠. 예, 그게 모르죠, 그거는. 그때 리브니 선수가 간염이 걸려가지고 아마 술은 못 먹지 않았을까 싶긴 간염이면 절대 한데. 못 먹죠. 또 예. 뭐 네,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되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단일팀이 처음인 그렇죠. 거잖아요. 선수들도 네.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약간 처음이었었고 상징적이었었고 그런 민간 교류도 많이 있었고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참 큰 의미가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꾸준히 이어졌으면은 네. 어느 정도 통일에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그때 단발성 이벤트로 끝났다는 점에 있어서 현정화 감독이나 김택수 감독분들이 되게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2018년에 2018년에 네, 네. 또 단일팀이 또 성사가 됐죠. 네. 그때는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세계인들이 그런 남북 평화에 대한 그런 네. 열망과 관심이 되게 많았을 때 네. 이렇게 남북이 같이 모여가지고 단일팀을 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근데 작업이었죠. 며칠 만에 이렇게 네. 만들어졌다고 하면 굉장히 긴박했겠네요. 네, 네. 그 상황이. 정확히 한 6시간 만에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후 10시에 그 ITTF 회장이 제안을 했대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일팀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지금 8강에서 남북의 여자 선수들이 맞붙게 되는데 이거를 단일팀으로 만들어서 바로 4강으로 올려서 진행을 해보면 이슈도 되고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6시간 동안 남북의 탁구 실무진들이 움직여서 각국 정상의 그 승인을 받고 와. 그렇게 해서 결성된 단일팀이었다고 그런 합니다. 단일팀에 네. 꾸려지는 그런 과정이 종전에도 있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는 되게 장기적인 흐름을 가지고서 정치 쪽에서 먼저 이렇게 움직여서 작업을 해서 그게 결성이 됐다면 이번에는 체육계 인사들 중심으로 주축이 돼서 결성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수단 분위기는 좀 어땠었나요? 좀 북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딱딱할 것 같고 보수적일 것 네네. 같고 그런데 실제로 북한 선수들과 지내본 선수들, 남한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하긴 했는데 어떤 동영 보시면 네. 예, 유은총 선수랑 북한의 김송희 선수가 되게 많이 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젊은 친구들 만났을 진짜 때 친했나 봐요. 네, 네, 많이 친해 친했다고 해요. 그리고 개구진 이게 4강이 끝나고 서로 이렇게 한반도기에 남북 선수들이 모여 앉아서 사인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김송희 바보 유은총 언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귀엽다. 네,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 게 네. 그 전에 둘이서 약간 훈련을 했을 때 연습 경기처럼 했었나 봐요. 그런데 네네. 그 당시에 유은총 선수가 김송희 선수를 이겼고 그래서 김송희 선수 계속 바보라고 놀리니까 그거를 약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반도기에 이렇게 표시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27년 만에 결성된 단일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들이 다 그 단일팀의 바통을 이어받는 그런 수순으로 단일팀 선수였던 서유원 선수의 스승이 현정화 감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북한의 차요심 선수가 단일팀 선수로 뛰었었는데 네네. 차요심 선수의 스승이 유순보 91년도에 단일팀으로 현정화 감독하고 같이 뛰었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스승한테 전해 들었던 그런 단일팀의 기억을 안고 본인이 젊은 20, 30대의 젊은 선수들이 단일팀을 뛰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때? 사실 4강에서 일본과 맞붙긴 했는데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어요. 일본이랑요? 일본이랑요? 네. 한일전이었는데요? 네, 그걸 못 그렇죠. 이겼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선 가영 씨, 예. 너무 인사 쓰지 말고요. 네, 그리고 2달 뒤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단일팀이 결성이 됐었는데 네네. 남자들까지 섞어서 오. 그래서 그때 차요심 선수와 장우진 선수가 한 팀으로 나가서 중국을 꺾고 우승을 하게 와. 됐죠. 이야, 네. 드디어. 했구나. 네. 우리 기자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취재를 하시면서 네. 좀 뭐랄까 그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십니까?
통일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예. 그 밑바탕에 많은 노력과 그런 물밑 작업들이 네, 필요한데 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치적인 무엇과 별개로 움직일 수 아.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체육 교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통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좀 좋은 취재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탁구 홍보대상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앞으로도 네. 좀 스포츠에서 우리 남북이 좀 이렇게 단일팀으로 하나가 돼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맞아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스포츠에 대해서, 탁구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네. 몸이 근질근질 하시죠? 그렇죠. 제가 또 네. 워낙에 또 탁구를 좀 했거든요. 탁구한 몸이에요. 예, 제가 뭔가 탁구공 같아요. 약간 저 윤항규 네. 선수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탁구를 워낙 저 어렸을 때부터 좀 네. 좋아해가지고 사실 탁구 실력을 좀 뽐내고 싶다. 아, 진짜요? 저도 사실 네. 그 어렸을 때, 아기 때, 저 우이동 산자락에서 아버지한테 좀 배웠습니다. 거기 바람 센데 네. 탁구공이 날아갈 텐데 좀 했어요, 진짜로? 조금 했어요, 조금. 그러면 네. 한번 제대로 붙어보시죠. 거의 뭐 국가대표네. 국립통일교육원은 학생들의 통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수법과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AR 교재 통일봄을 제작하고 배포했습니다. 통일봄을 활용한 시범 수업을 함께 보시죠. 통일교육도 진화합니다. AR로 만나는 통일.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현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중학교, 도덕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5교시에도 우리가 분단에 관한 것을 했었고 오늘은 주제가 통일 톡톡이에요. 톡톡은 말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했더니 오늘은 되게 특별하게도 뭐를 보면서 통일봄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통일을 이야기해보자 이겁니다. 통일봄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통일교육교재입니다. 국립통일교육원과 평화문제연구소,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작했는데요.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통일봄을 검색한 후 실행하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통일 문제를 더 실감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통일봄 교재를 이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마커를 인식시키면 기존의 그런 텍스트 위주의 그런 교재들보다는 이제 훨씬 더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재는 중학교 도덕교과 수업과 연계되는데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갈등과 긴장, 북녘의 삶과 풍경, 분단 문제의 극복과 통일 한국의 미래상이라는 4가지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가 하나씩 다 주어져 있어요. 이 지도를 모두 몇 개를 개발을 했느냐 하면 4개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3번째 요거예요. 제목이 철길 따라 만나는 북녘의 삶과 풍경. 요거를 과연 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볼게요. AR 그림판에서 경험할 내용을 카메라로 대보고 박스가 나오면 터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진과 영상으로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명에서 8명의 학생이 4개의 모둠이 통일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통일봄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활동지를 채워가는데요. 원래 북한을 알고 있던 모습은 딱딱하고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이 어플을 통해서 좀 자세하고 재밌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 함께 뭐 사용하면서 공부할 의향이 있나요? 네, 당연하죠. 같이 사용하면 저한테도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것 같아요.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 내가 가고 싶은 북한의 맛집은 옥류관 냉면 평양냉면집인데 그 이유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대기업 회장과
여러 유명 인사들이 옥류관 냉면에 가서 맛있게 냉면을 먹었기 때문이야. 그 밑에 이게 있었잖아요. 우리 침산동에도 맛있는 한풀이 많은데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있는 사람 없을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일중학교 바로 옆에 가면은 그 골목이 하나가 나와요. 아파트 주변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그 중에 고성밀이라는 집이 사람도 생각보다 적은데 또 맛있고 생각보다 저렴한데 또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는 구조여서 추천합니다. 메뉴는 그 주로 양식 스테이크하고 주는데 맛에 비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통일 수업은 제가 그동안에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앱을 통해서 하는 것은 처음이라 가지고 처음에 긴장도 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게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질지 궁금했었는데 아이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그 알록알록한 이 지도나 그 다음 들어가서 보면 그 살아있는 그러니까 북한에 관한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AR 교재 통일봄으로 좀 더 재미있고 알차게 진행된 통일교육. 국립통일교육원에서는 계속 새로운 형태의 통일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